한 번쯤 이런 분을 만나본 적 있으시죠?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왠지 달라요. 시끄럽지 않고 말이 많지도 않은데, 근데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 분위기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정말 열심히 말했는데, 웃기려고 애도 쓰고 아는 것도 다 꺼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공허한 느낌. 오늘 내가 왜 그렇게 떠들었지 싶은 그 기분이요. 이 두 경험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오늘 짚어드리려고 해요. 세련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세련됨을 겉모습으로만 보는 거예요. 옷을 잘 입는다거나 말투가 트렌디하다거나 어딘가 도회적인 인상을 준다거나, 물론 그런 것들도 인상을 만들긴 하죠. 근데 그게 전부라면 왜 어떤 사람은 수수하게 입고 있어도 그냥 격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뭔가 아쉬운 느낌이 남을까요? 오늘 말씀드릴 건 그 차이예요. 외모나 유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 아, 이분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4가지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성격이 좋다거나 배려심이 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 4번째까지 꼭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세련됨을 이야기할 때 거의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앞의 3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도 4번째가 없으면 그 사람 곁에 오래 있기가 힘들어져요. 왜 그런지는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세련된 사람은 말이 적어요. 근데 말이 가볍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합인데, 사실 이 2가지가 동시에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말이 많으면서 가볍거나 말이 적으면서 그냥 조용하거나, 이 두 유형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세련된 사람은 달라요. 말수 자체가 적은데 그 적은 말 하나하나가 무게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흔히 사람들은 말을 아낀다는 걸 그냥 과묵한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조용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말이 없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한 번 거르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이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이 상대한테 실제로 닿을 수 있는 말인지를 무의식 중에 판단하는 거죠. 그 필터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필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분위기가 잠깐 어색해지면 일단 뭔가를 말하게 돼요. 침묵이 불편하니까요. 웃기려고 던지는 농담, 이미 결론 난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 상대를 살짝 떠보는 질문들, 이런 말들이 대화를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상대방은 다 느껴요. 의식하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감지해요.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요. 발언량과 신뢰도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말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지고 그 사람 전체에 대한 인상이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 타이밍을 딱 잡아서 한마디를 꺼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귀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고 다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말수가 적은 사람 중에는 사실 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침묵은 티가 나요. 표정이 미세하게 바빠지고 눈이 약간 흔들리고 자세가 경직돼 있어요.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게 몸 전체에서 새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편안한 침묵이 아니에요. 눌려있는 침묵이에요. 세련된 사람의 침묵은 완전히 달라요. 아무 말이 없어도 공기가 불편해지지 않아요. 그 공백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도 그 침묵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느낌이에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내용이 별로 없어도 가볍지 않아요. 날씨 얘기를 해도 어딘가 품위가 있고 무거운 이야기를 해도 필요 이상으로 묵직해지지 않아요. 그 균형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균형이에요. 존재감이 말의 양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말의 밀도에서 온다는 걸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돼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련된 사람은 감정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태도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또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랑 감정을 다루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이 차이를 모르면 두 번째 특징의 절반을 놓치는 거예요. 감정을 숨기는 사람은 억누르는 거예요. 화가 나도 화 안 난 척, 서운해도 괜찮은 척. 이건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장기적으로 지속이 안 돼요. 어느 순간 터지거나 아니면 그 억눌림이 관계 전체에 미묘하게 배어 나와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감정을 다루는 사람은 달라요. 감정이 올라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고 서운하면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태도까지 같이 무너지지 않아요. 잠깐 멈추는 여유가 있어요. 그 짧은 사이의 상황을 한 번 더 보고 내 감정이 지금 적절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에서 이걸 감정 조절 능력 혹은 정서 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감정을 없애거나 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과 행동 사이에 간격을 두는 능력이에요. 그 간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갈등 상황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회의 자리에서 불편한 말을 툭 던졌어요. 그 말이 나를 겨냥한 건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럼 감정이 앞서는 방식이에요. 방어적이고 즉각적이에요. 상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지금 하신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요. 같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태도는 열려 있어요. 상대의 의도를 먼저 확인하려는 거예요. 이 두 반응의 차이가 감정을 숨기는 것과 다루는 것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런 태도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요. 그 사람 앞에서 불필요하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요. 오늘 저분 기분이 어떤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그 피로감이 없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는 게 관계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기분이 좋다고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고 주변까지 긴장시키지 않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과 관계를 오래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또 하나, 이런 안정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험과 자기 관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패도 해보고 감정 때문에 말을 잘못 내뱉어서 후회도 해보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다듬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안 된다고 해서 타고난 성격이 다르다고 여길 필요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조용해도 약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단단해 보여요.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함부로 흘리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에요. 세련된 사람은 굳이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 않아요. 이게 반전이에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거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나를 빨리 알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오해받지 않으려면 미리 설명을 해둬야 한다는 느낌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세련된 사람들은 이걸 거의 안 해요. 자기소개가 길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굳이 먼저 꺼내지 않아요. 오해를 받아도 그걸 즉각적으로 해명하려고 달려들지 않아요. 왜냐고요? 말로 만든 이미지는 얼마 못 가요.
스스로 아무리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봤자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이미지는 금방 무너져요. 반대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과 선택이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훨씬 천천히, 근데 훨씬 단단하게요. 그리고 자기 설명이 많은 사람을 잘 살펴보면 그 바닥에 불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얕게 보일까봐, 오해받을까봐, 인정받고 싶어서 그 불안이 말을 더 붙이게 만들고 설명을 더 덧붙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더 가벼워 보이는 상황이 생겨요. 말이 많아지면 걸을 것도 많아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실수했을 때 이 차이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자기 설명이 많은 사람은 실수를 하면 먼저 사정 설명부터 해요. 제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본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먼저 증명하려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피곤해요. 해결보다 방어가 먼저 오니까요. 세련된 사람은 달라요. 제가 놓쳤네요.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드릴게요. 설명보다 해결이 먼저예요. 이 짧은 말 하나가 긴 설명보다 훨씬 많은 신뢰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방식을 남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해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인데 불편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왜요?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밀어내지 않는 방식으로 선을 지켜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균형인데 이걸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없어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과 선택이 그 사람을 대신 설명해 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평가가 조용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련된 사람은 관계에서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힘싸움이 있어요. 분위기를 장악하려는 힘, 주목을 끌어오려는 힘, 내 편을 만들려는 힘. 이걸 의식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전혀 자각하지 못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힘을 쓰는 순간 관계가 피곤해져요. 상대방이 그걸 의식하든 못하든 본능적으로 압박을 느끼거든요. 그 압박이 쌓이면 그 사람 곁에 있는 게 슬슬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세련된 사람은 이걸 안 해요. 모임 자리에서 말수로 분위기를 끌어가려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주목을 받고 있어도 불편해하지 않고 자기가 조용해져도 초조해하지 않아요.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중심에 서 있지 않아도 안심이 되는 상태인 거예요. 존재감을 외부에서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대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꼭 필요한 순간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대화가 어색하게 끊겼을 때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줘요. 누군가가 자리에서 소외되는 게 보이면 조용히 그쪽으로 자리를 만들어줘요. 앞에서 끌어가지 않는데 뒤에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과 있으면 왜 편하냐면요.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재미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잘나 보여야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관계가 유지돼요. 이게 얼마나 드문 경험인지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관계에서 뭔가를 증명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은 가까워져도 선이 무너지지 않아요. 과하게 다가오지 않고 과하게 기대지도 않아요. 친해진다는 게 경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거리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밀착되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공간을 지켜도 연결이 이어지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오래가요. 상대를 소모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말이 적은데 가볍지 않아요. 말을 아낄 줄 알고 침묵도 편안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둘째, 감정이 올라와도 태도가 무너지지 않아요.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감정 위에 태도를 올려놓는 사람이에요. 셋째,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시간이 증명해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넷째, 관계에서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아요. 힘을 쓰지 않는데 곁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에요. 세련됨은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기술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기술은 관계에서 이겨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돼요. 이걸 타고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많이 실패하고 많이 후회하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네 가지가 전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어떤 순간에 말을 너무 많이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태도보다 먼저 나오는지, 어느 자리에서 중심에 서려는 마음이 올라오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일어나요. 어느 날 누군가가 그냥 툭 그러는 거예요. 어쩐지 선생님이랑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설명할 수도 없고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그런 말을 듣는 날이 와요. 그게 진짜 세련됨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이렇게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해요.